네, 지금 동시효과 구간이고요. 2분 30초 정도 남았습니다. 오늘 지수는 잠잠한 모습이죠. 거래량도 좀 제한되는 모습이고요. 이런 상황 속에 새로운 종목군이 또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예상 지수는 코스피 먼저 보겠습니다. 양성이 약보권 나오네요. 전거래일 종가와 비슷한 수준 0.1%, 2.54포인트 밀려 내려간 2602.85포인트 선에서 마감을 대비합니다. 2600선 좀 아슬아슬해지는데 주 후반에 수목금이 약간은 아쉽습니다. 오늘 이렇게 파란불로 거래 마치게 되면은 주 후반 3거래일 연속된 하락으로 좀 집계가 될 텐데요. 이 정도 수치면은 주간 기준으로도 마이너스 0.1% 정도 나옵니다.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지수도 마이너스 나옵니다. 0.24%의 하락으로 918선 구간대에서 오늘 거래 마칠 채비합니다. 코스닥은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면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장에서 장중에 변동폭이 8포인트밖에 안 됐습니다. 이제 변동성도 조금씩 잦아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주간 기준으로 코스닥은 이 정도 수준 거래 마치게 될 경우 0.51% 주간 기준 플러스권으로 거래 마칠 예정입니다. 다음은 종목별로의 움직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상승 종목이 조금 더 많은 상황 계속해서 펼쳐졌죠. 상승이 1,400여 개, 그리고 하락 종목은 1,000개 안팎으로 계속해서 장중에도 모양을 나타냈었는데요.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 쪽 보겠습니다. 오늘 시총 상위주 코스피에서는 대체적으로 좀 잠잠한 모습이었고요. 장 초반에 이 네이버의 모습을 보시면서 네이버, 카카오, 네카오 쪽에서 좀 강하려나 이런 기대를 했었지만 오래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시가총액 상위 톱10 내에서 오늘 이렇다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종목이 많지는 않은데 현재 상승분 보자면 SK하이닉스와 포스코홀딩스 정도 있고요. 나머지는 마이너스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 장 초반에 괜찮다가 결국에는 하락으로 돌아서면서 현재는 3% 정도의 약세권의 흐름 보여주고요. 코스닥 톱10은 약간의 변동성의 차이가 있습니다. 많이 빠지는 종목 LNF 같은 경우는 4%가량의 하락세고 또 오늘 엔터 섹터 존재감이 톡톡히 좀 드러났었죠. 엔터 로봇 이쪽으로 좋은데 JYP가 4%, SM도 4% 정도, 그리고 로봇 쪽으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시가총액 10위권 진입이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오늘 20%의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로봇이 확실하게 좀 부활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오늘 장에 8월 4일 금요일입니다. 국내 증시 마감했고요. 8월의 첫 번째 주였는데 상당히 좀 요동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 시장 분위기를 좀 따라갈 수 있는 1시간만 보더라도 사실 피로감이 상당했었죠. 지수도 그렇고 종목도 그렇고 변동성이 커지는 한 주간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시아 증시 동향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장 일본 니케이 225 지수부터 정리해 보시죠. 일본 증시는 그동안에 이 미국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 여파를 한중일 가운데 가장 좀 크게 받았었는데요. 이제 그 여파가 미국도 벗어나고 일본도 슬슬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니케이 지수도 보합권에서의 흐름을 보여주면서요. 오늘 전거래일 대비로는 0.1% 정도 올랐습니다. 32,000선 초반에서 거래 마치면서 박스권 하단, 지난 한 달 동안에 그려왔던 박스권 하단 수준은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해주는 모습, 지지력 테스트 확인이 됐고요. 다음은 중국 쪽 넘어가겠습니다. 중국도 잠잠하지만 그래도 장중 내내 상승부를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상해 종합지수가 전거래일 대비 0.3% 정도 오르면서 3,290선 구간 기록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심천 쪽도 0.7%가량의 상승세로 중국은 계속 부양책이 이제 나오나 저제 나오나 다소 좀 기다리고 있죠. 오늘은 기대감이 크게 작용되는 모습에 양시장, 그러니까 상해하고 심천 모두 다 플러스권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환율 동향 보겠습니다. 다만 한중일 증시는 괜찮았는데 오늘 환율 동향은 다소 좀 심상치 않은 모습을 보여줬죠. 원달러 환율 그동안에는 1,300원 선 위아래로의 움직임만을 좀 보여줬었는데 오늘 1,300원 선을 강하게 뚫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고가 부근에서 마감이 됐었고요. 장 초반에 11시 구간까지만 하더라도 상승하락 왔다 갔다 1,300원 선에 대해서 눈치 보기를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많이 뚫었습니다. 강하게 뚫어내면서 원달러 환율 10원이나 급등을 했네요. 10원 70전 상승하면서 1,309원 80전에 오늘 원달러 환율 거래 마쳤습니다. 그리고 당국의 구두 개입 상을 보자면은 아무래도 1,300원 선 넘으니까 구두 개입이 자주 있는 일은 아닌데 오늘 있었고요. 시장 심리가 변화했고 하지만 개입할 정도는 아니다. 이런
언급이 나타나면서 원달러 환율의 오름세가 일단 허용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6월 30일에 최고치가 1317원이거든요. 그 근처까지 좀 열어둬야 되지 않을까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원달러 환율 1300원 선 넘어섰고 이런 상승세가 증시에 미치는 영향도 점검 함께 해보셔야겠네요. 그러면은 환율 동향까지 알아봤으니까요. 국내 증시 마감 상황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황센터 다녀옵니다. 네, 종목들이 여기저기 정말 너무나 빨리 움직이는 시장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계속 이어집니다. 자, 그런데 오늘장 일단 지수만 딱 놓고 보자면 지극히 제한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자,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이죠. 금요일장의 마감 시황 지금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코스피 보시면 사흘째 하락으로 거래를 마칩니다. 전장 대비 0.1% 소폭 하락이었고요. 포인트로는 2.59포인트가 밀렸습니다. 종가 2600선은 역시나 지켜줬죠. 2602.8포인트가 오늘장의 종가였습니다. 자, 이어서 분봉통에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장 고점이요. 장 초반에 나왔던 2612포인트고요. 그리고 저점이 11시쯤에 2598포인트. 그러니까 겨우 10포인트 정도 차이였고요. 그것도 오후장으로 가게 되면 10포인트 차이도 채 나지가 않았습니다. 아주 변동폭이 제한적인 보합권 내에서의 횡보세로 그대로 끌고 가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요 며칠 계속해서 팔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외국인 2,400억 원 이상, 기관도 거의 2,400원 가량 순매도 흐름 확인이 됐고요. 이런 가운데 개인만이 홀로 사들였습니다. 개인 쪽에서 보시면 4,700억 원 이상 매수 우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업종별 등락도 보겠습니다. 상승 업종이 더 많았습니다. 등락률 상위 순으로 체크를 해보실 텐데요. 가장 크게 올랐던 업종, 오늘 단연 강했던 게 바로 보시다시피 섬유의복 업종이었습니다. 여긴 오늘 대표 종목인 FNF부터 해서 급등 종목이 여럿 나왔죠. 잠시 후 특징주로 보실 테고요. 자, 그리고 이어서 보험업종이 2% 넘게 상승하면서 이쪽도 상당히 강한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는 유통업종 그리고 증권과 서비스 업종이 나란히 1%대 초반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등락률 하위 순으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의료 정밀업종 보실까요? 이거 어제만 해도 가장 강했던 업종이었죠. 그런데 정반대로 갑니다. 진단키트주인 ST바이오센서의 급등락에 따른 결과로 풀이가 되실 텐데 오늘은 좀 크게 내렸고요. 자, 그래서 의료 정밀업종 업종지수 자체가 2.3%대 밀렸습니다. 자, 그리고 비금속 광물업종은 요 며칠 계속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1.26% 오늘도 뚜렷하게 내리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그 뒤를 이어서 의약과 전기전자가 나란히 0.7%대 하락 마감, 그리고 철강 금속이 0.5%대 밀리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겠습니다. 거래소의 시총 상위 종목들 오늘 시장의 흐름처럼 잠잠했습니다. 변동폭이 상당히 좀 제한적인 모습이었는데요. 반도체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 삼성전자는 사흘째 내렸고요. 하이닉스 보합 수준이었습니다. 강보합으로 마감됐죠. 삼성전자는 먼저 0.7%대 밀리면서 오늘 68,000원대로 68,300원의 종가 확인이 됐고요. SK하이닉스는 소폭이지만 그래도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0.08% 올리면서 12만원대 지켜주며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자, 그리고 이런 가운데 2차전지 전체적으로는 약간씩 약세였죠. 그런데 포스코 홀딩스는 상승권의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퓨처엠은 뚜렷하게 약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포스코 홀딩스 보실까요?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쳤죠. 0.3%대 오르면서 59만 4천원이 오늘 종가였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포스코 퓨처엠은 1%대 내렸습니다. 1.6%대 내림세로 48만 500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가운데 그나마 좀 특징적인 건 인터넷주들이었죠. 네이버 보겠습니다. 일단 사상 최대 분기 실적 소식에 강세를 보여줬는데 상승폭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윗골이 좀 다른 모습이죠. 0.2% 소폭 올렸고요. 22만 3,500원에 오늘장을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카카오 보시면 반대로 카카오가 시총 상위에서 낙폭이 좀 가장 컸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카카오는 거의 3% 가까이 내려갔죠. 5만 1,800원에 오늘장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다음으로 특징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2차전지나 반도체 쪽으로 시장의 관심이 온통 쏠리는 동안에
굉장히 소외됐던 쪽이 바로 중국 소비주들이었죠. 오늘장은 여기 좀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이 화장품과 또 의류주들 중심으로 해서 큰 폭의 상승이 나왔는데요. 살펴보시죠. 먼저 화장품부터 보겠습니다. 지난해 일본 시장에서 한국 화장품이 수입액 1위를 처음으로 달성했다라는 소식이 이런 소식이 화제가 됐고요. 특히 그 중에서도 이 경기 침체가 좀 길어지다 보니까 대형보다는 중소형 종목군들의 활약상이 더 눈에 띄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먼저 거래소 종목부터 보시죠. 에이블 CNC가 10%가량 강세로 거래 마쳤죠. 거의 7,000원대 가까운 부분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애경산업이 5%, 토니모리와 코스맥스 나란히 6에서 4%, 그리고 대표 종목이죠.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 이쪽은 3% 안팎의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런데 이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이 상승 탄력이 더 확실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오가닉틱 코스메틱 이 종목 볼까요? 상당히 좀 작은 종목인데 오늘장 상한가 기록이 됐습니다. 184원에 거래 마쳤고요. 이 밖에 코스나인과 실리콘투, 마녀공장부터 아이패밀리 SC 이렇게 코스닥의 화장품 관련주들은 웬만해서는 이렇게 두 자릿수대 상승 탄력을 보여주면서 상승폭이 상당히 큰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이 밖에도 코스메카 코리아 7.7% 올리면서 27,8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오늘 의류주들도 상당히 강했습니다. 의류주들의 종가도 확인해 보실 텐데요. 먼저 아무래도 이 가격 자체가 저가 구간이다라는 점, 좀 올라갔던 종목군들 중에서도 최근에는 급격하게 밀렸던 종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거기다가 하반기 의류 판매 성수기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자, 그래서 오늘 기존의 주도주들이 쉬어가는 이 타이밍에 의류주들 대량의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자, 먼저 그 중에서도 돋보였던 게 태평양물산이죠. 외국인의 대량 매수가 확인이 되면서 오늘장은 26%대 장 후반으로 갈수록 더 크게 올렸습니다. 급등세 보여줬습니다. 2,000원대 위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이 밖에 한세실업이 9%대 이쪽도 상당히 크게 올랐죠. 19,390원에 거래 마쳤고요. 화승엔터프라이즈도 8%대 급등 마감됐습니다. 이 밖에 영원무역이 5.3%대 상승, 그리고 FNF도 5%대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107,8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번에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보시면요. 코스닥은 하루 만에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닥은 요새 하루마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 흐름이 확인이 되고 있죠. 전장 대비 0.21% 소폭 밀렸고요. 포인트로는 1.89포인트가 빠졌습니다. 오늘장의 종가는 918.43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분봉톡에서도 확인해 보시면 코스닥도 위아래 움직임이 상당히 좀 제한적이었죠. 장 초반에 나왔던 고점이 922포인트였고요. 12시 구간에 나왔던 저점이 914포인트. 그러니까 여기도 위아래 겨우 8포인트가 차이 났습니다. 오후장 들어서는 910선에서 내내 그대로 움직여주다가 그대로 거래를 마무리했습니다. 자, 수급도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외국인과 기관 모두 다 좀 파는 모습이었는데요. 보시다시피 외국인이 930억 원, 기관도 1,000억 원 정도 이렇게 순매도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개인만이 홀로 샀습니다. 2,000억 원 이상 개인은 순매수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겠습니다. 오늘 2차 전지가 전반적으로 다 약했습니다. 일단 에코프로 그룹주들부터 확인해 보시면요. 나란히 2%대 하락 마감이 됐죠. 에코프로 BM이 2.4% 밀렸고요. 38만 500원에 장 마쳤습니다. 에코프로는 2.7% 조금 더 내려갔죠. 117만 4천원에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그리고 LNF 2분기 어닝 쇼크에 따른 충격파죠. 막상 어제보다 오늘장에 더 충격을 크게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장 후반에 에코프로 같이 다른 2차전지 대표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더 내려가는 모습과 비교를 해본다면 장 초반부터 후반까지의 움직임은 크게 더 위기는 없었습니다. 향후 긍정 모멘텀도 같이 감안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포스코 DX 이쪽도 내려갔죠. 2%대 하락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좀 더 내려가 보시면 WCP도 약세를 보이면서 시총 순위가 좀 내려가는 모습 확인이 됐죠. WCP는 3.5%대 내려갔고요. 75,4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제약바이오도 일제히 좀 내렸죠. 셀트리온 형제들 큰 폭이 아니지만 그래도 이쪽에서 약간 내려가는 흐름이었고요. HLB도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헬스케어 0.4% 밀렸고요. 셀트리온 제약은 1%대 하락 마감이죠. HLB는 조금 더 내려오면서 2.83% 밀렸습니다. 39,900원에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징적인 건 엔터주들의 흐름이죠.
주요 엔터사들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고요. 특히 하이브에서 뉴진스의 빌보드에서의 활약상 이런 점들 여러모로 엔터주들은 훈풍을 받고 오늘장 강세 보였습니다. JYP 엔터가 4% 가까이 올렸죠. 12만 5,800원에 거래 마쳤고 아래쪽에 SM도 만만치 않습니다. 3.85% 상승으로 13만 7,7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특징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주로 AI와 로봇주들 확인해 보시죠. 최근 네이버의 초거대 인공지능이죠. 하이퍼클로바 X의 공개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AI 관련주들의 주가 강세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다가 일제히 끌어올리는 흐름에서 요 며칠 초전도체 이슈에 시선을 잠깐 빼앗기는 흐름이었죠. 자, 그런데 다시금 살아납니다. 다름이 아니라 네이버의 2분기 실적 호조 발표 소식에 따라서 함께 이런 움직임이 나타났죠. 이번에는 그런데 AI뿐만이 아닙니다. 올해 초 함께 시장을 주도했었던 로봇주들의 반등까지도 함께 확인이 됐는데요. 자, 먼저 주요 종목들 종가 볼 텐데 AI부터 확인해 보시죠. 이 중에서도 폴라리스 오피스의 상한가까지 들어가는 흐름 확인이 되다가 종가 보시면요. 21%대 상승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6,100원대에서 장을 마치는 흐름이었고 이 밖에 플리토 9%대 크게 올렸죠. 코난 테크놀로지와 솔트룩스의 마음 AI부터 알체라 같은 종목들, 이 대표 종목들이 7에서 9%대 나란히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AI 중에서는 역시 의료 AI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 중에서도 딥노이드, 오늘장 역시 뚜렷한 상승을 보여주는 모습이었고요. 비올 같은 종목까지도 나란히 8%대 올리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한동안 쉬어가던 로봇주들, 이거 얼마 전 대장격인 레인보우 로보틱스부터 좀 꿈틀거리는 모습이었죠. 자, 그러다가 오늘장은 일제히 간세를 보여주는 움직임이 나타나줬습니다. 특히 오후장의 상승이 조금 더 두드러졌는데요. 역시 그 선두 자리에 선 건 레인보우 로보틱스였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레인보우 로보틱스 20%대 아주 크게 올렸습니다. 장 후반까지도 상승 탄력을 더 붙여갔고요. 13만 4천원이 오늘장 종가였습니다. 자, 이 밖에도 T로보틱스와 스맥 그리고 로보티즈까지도 나란히 모두 12%대 급등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그리고 이 밖에 SBB테크 9%, SPG도 6.8% 뚜렷하게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감시황 정리해드렸습니다.